방치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다 뜯겨져 있고요. 페인트가.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자, 2, 3층은 주택. 자, 2층은 용도가 상가인데 현황상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관리가 안 되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죠. 자, 여기 천장 한번 보여주세요. 혐오스럽죠? 100% 웃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요즘 주택 규제로 인해 비례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적 대출 규제가 적은 지식산업센터이죠. 오늘 말씀드린 경매 물건은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서울 가산동 중공업 지역에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이 경매로 나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매 물건의 스펙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 물건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15평이며 건물 면적은 152평의 꼬마 빌딩이죠. 감정가 23억부터 출발하는 신건 물건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취하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현황상 2020년도에 설정된 강제 경매가 말소기 준 권리입니다. 그럼 두 개의 선순위 전세권자의 인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배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상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 외에 임차인들이 다소 존재하지만 전부 소액 임차인들이라 배당을 받게 되고 경매 물건의 입찰에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단 임대차 보증금을 기재하지 않는 2명의 임차인들은 별도로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재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해당 물건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노후돼 보이시죠? 보이는 모습으로 부동산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당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외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으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토지의 지가는 빠르게 우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매 물건 현황상 1층은 근생, 2층도 근생이지만 현재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3층은 주거로 사용 중에 있죠. 그럼 주변 인프라 및 토지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500m 반경 안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로는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도로변과 맞닿아 있어 가시성 또한 양호한 편이죠. 가장 중요한 땅의 신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되죠. 해당 경매 물건은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상 중공업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 지역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용적률 약 400% 이하 건폐율 70%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익성이 더욱 올라간다는 소리죠. 자, 그럼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볼게요. 경매 물건지 바로 옆 필지가 2020년도 1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2,800만원대로 거래되었으며 현재는 최소 3,000만원 이상 육박하고 있죠. 우리 경매 물건은 114평에 약 23억으로 출발하니 평당 2천만원 정도에 되는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2,800만원으로부터 시작하니 현재 경매 물건은 최소 8억원가량 저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가산동 중공업 지역에 위치한 꼬마 빌딩의 경매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래 가치도 높고 토지 시세 대비 8억원가량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어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 물건은 치명적인 하자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토지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경매 물건만 보고 114평에 평당 2천만원으로 나와 저렴하다 생각하며
덥석 낙찰을 받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해당 토지는 한 개의 필지가 아니라 총 4가지의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74평의 대지, 20평의 대지, 18평의 도로, 2평의 도로 합쳐서 114평으로 나와 있죠. 자, 지적기 항도를 보면 총 4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 필지 2개는 빠지게 되고 547-90 필지에는 건축에 적합하지 않아 신축이 어렵게 되죠. 사실상 547-88 대지 약 74평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그러려니 할 텐데 현 경매물건의 건축물이 바로 앞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어 신축에 있어 가장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건축물도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죠. 현재 해당 부분은 건축사무소를 통해 보다 정확한 가설계를 받아놓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저기 짜투리 토지 보이시죠? 해당 토지는 경매물건에 제외된 토지이며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7평 정도 되는데 만약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만 있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현재보다 가치가 높은 신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114평의 토지가 아닌 74평의 토지를 보고 현실적인 수익률을 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 경매물건의 치명적인 하자 첫 번째를 말씀드렸으며 두 번째 하자는 위반 건축물이 등재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조립식 판넬이나 컨테이너 등은 손쉽게 철거할 수 있어 입찰에 큰 지장을 주진 않지만 해당 경매물건은 이미지로 보면 벽돌 및 시멘트로 구조된 제시외 건물이 보이게 됩니다. 무단으로 확장된 건물과 옥상에 있는 옥탑방까지 설치되어 있어 철거 및 제거에 대해 건축사와 재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개선 시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여되게 되니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약 74평이며 거기다가 위법한 위반 건축물까지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지역이며 역세권 500m 반경이라는 희석되지 않는 입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해당 경매물건의 가치가 높은지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경매물건의 내외관의 컨디션을 확인하며 주변 임차인들과 대면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물건지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빈 나대지는 없고 전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지식산업센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보유만으로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상 물건을 보면 1층은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죠. 커피숍, 우측에는 식당, 그리고 2층에는 근생인데 용도는 근생인데 지금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 옥탑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형태로 현황상 물건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으로 보니까 해당 물건지가 이번에 거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와보니까 전부 저렇게 X자로 표시되어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뭐 용품점이나 택배집이나 공구점이나 다 공실 형태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다 종료해 놨습니다. X자로 라카로 이게 그어놨죠. 공실이라고.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커피집, 저 커피집은 사실상 인테리어가 얼마 된지 아는 것 같아서 저거는 어떻게 임대차를 중지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긴 하네요. 하여튼 이 필지 전체가 이제 추후에 새로운 신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라 우리 물건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바로 옆 건물이 오피스텔이 이번에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기를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오피스텔이 현재 공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나오면 대기 순서를 걸어야지만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일자리 수요가 충족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럼 물건지를 가보면서 보다 물건에 대해서 현황 사항이 어떤지, 컨디션 어떤지 한번 가서 물건을 직접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 건물 자체에서 깔고 앉아있는 토지 중에서 나온 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래서 국유지를 일부 침범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해당 빨간 벽돌 건물인데요.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라 이렇게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뒤편으로 가는데 이 인도도 우리 필지예요. 이게 건축물을 더 들어설 수 있지만 이 건축물을 여기까지 더 들어서게 되면 뒤필지가 맹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 행위에 있어서 약간 지장을 주긴 합니다. 자, 불법 건축물이 이거죠. 이거 지금 뒤로 이게 빨간색 벽돌과 좀 차별화되어서 뒤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립식 패널이나 판넬, 뭐 컨테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철거가 쉽게 하겠지만 이런 벽돌 구조라 아마 철거는 건축사 사무소랑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크게 뭐 비용이 든다고는 안 해요. 저희가 확인해 보는 결과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훼손할 만큼 크게 하락되진 않는다. 그리고 뒷필지도 저희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건축물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들어서면 요 뒤에 필지 봐보세요. 자, 여기로 유일하게 진입하는 이 진입로가 맹지가 돼요.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모텔이나 막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지장을 준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식당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기 위해서는 현재 이 도로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또 한번 지자체랑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위에 밑에 도로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위에서 건축물을 쭉쭉쭉 뽑아내면 용적률을 최대한 차지하면서 해당 건축물을 사용 수익화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위반 건축물은 지금 양성화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다 철거하면 되니까. 저희가 하나 지자체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매년 1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양성화할지 다른 출구 전략을 잡을지는 이후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철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업종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상가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밀도 있게 좀 체크해 보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여기 정도, 한 요 정도 파인데 여기까지가 국유지를 침범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오면은 항상 저는 서비스를 활용해요. 임장할 때는 항상 상가 건물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 실장님이 사주는 맛있는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니까 커피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하나 좀 드셔보시죠, 실장님. 실장님이 사주시고.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이 건물이 이거 경매 나왔는데 아시죠?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안 계세요? 이거 이제 건물 출입구인데 사실상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다 뜯겨져 있고요, 페인트가.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자, 2, 3층은 주택. 자, 2층은 용도가 상가인데 현황상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관리가 안 되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죠. 자, 여기 현장 한번 보여주세요. 혐오스럽죠? 100% 누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부에 심각한 하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더 이상 올라가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애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의 가치를 보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축이나 리모델링, 개축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즘 핫하다는 지식산업센터에 그것도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꼬마 빌딩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현저하게 높고 옆에 짜투리 토지 7평까지 저희가 매입할 수만 있다면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7평 토지 뭐죠? 저기 보시면
저기 원상 회복 공구 뭐 인테리어 집 저기 조그만 건물 하나 있거든요. 저게 7평 토지의 짜투리 공간입니다. 저거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가치는 더욱 우상향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죠? 대장 김상준입니다. 7평 토지 주인과 직접 저희가 연락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지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7평 토지 주인분이 이 옆에 필지, 경매 나온 이 필지의 지분권자이자 경매 신청권자였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통화하면서 일반 계약이나 다른 부분으로 출구 전략을 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린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잠깐 듣고 오도록 하시죠. 말씀하세요. 네네. 지금 이게 해당 경매 물건이 하나가 지금 나와서, 예, 네, 지금 보니까 이 경매 물건 바로 옆 필지가 예, 대표님 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8평짜리인가? 네, 7평짜리. 예, 7평짜리.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필지뿐만 아니라 예, 현재 해당 경매 물건도 대표님이 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경매 신청권자는 아니시죠? 아, 내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아, 경매 신청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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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율이 잘 안 되셨나 봐. 이게 보니까 예, 각자의 지분들이 다 경매로 매입하시고 뭐 개별로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나 2013년도나. 예, 예, 예. 이게 근데 공유물 분할은 이제 같은 지분권자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셨나 봐요. 예, 안 돼. 협의가 안 돼갖고, 부동산 매수하시려고. 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네. 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안 나았겠습니까? 경매가 어떻게 낙찰되는지 보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 만약에 7평 그것도 사신다고 하면- 같이 사실 수가 있죠. 네, 사신다고 하면 547-87번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경매는 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 보고 난 네, 다음에 네, 네. 뭐, 예, 우리가 뭐 네네네.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낙찰되는 거 보고 저희들도 소신껏 입찰을 해보고, 예, 예, 예. 만약에 되는 거 보고 저희가 또 원하는 가격에 조율도 될 수 있으시니까. 자, 요약해 보면 7평 토지 주인분이 경매 신청자이자 경매 물건의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들과 이게 좀 매수 매도의 체결을 조금 더 유도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해당 경매 물건을 공유물 분할을 청구 소송을 통해 전체 지분권자의 수익을 배분하려고 하는 거고, 단독 소유로 가지고 있는 7평 토지 또한 매도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팔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신청 말고 저희랑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자. 7평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매 신청권자분이 그래도 경매 낙찰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셔서 경매 입찰 이후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지분권자분들은 그냥 경매 안 해도 팔 수 있는데 왜 굳이 경매 낙찰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조건 우상향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 결과를 보고 생각보다 낮게 입찰이 되면 어차피 제가 그 이상을 주고 매수 계약을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높게 낙찰이 되더라도 제가 그 이상을 또 불러서 매수 계약을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를 낙찰 결과를 확인 후 매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 또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무리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최저가로 그냥 한번 던져보고 만약에 낙찰 가격이 저랑 생각했던 그 금액이랑 좀 상이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죠. 괜히 간발의 차이로 질 것 같아서 압도적으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최저가로 그냥 입찰해보고 낙찰된 금액이 다른 분의 낙찰된 금액이 무겁지 않는다면 제가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기는 게임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제가 이 물건을 무조건 낙찰 보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리한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도 꼭 경매가 아니라 다양한 출구 전략 등을 구성해서 다른 투자가들보다 앞서가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가산동에 있는 꼬마 빌딩 간략한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입찰 때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자 되기만을 꿈꾸고
갈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다르지 않은 노동을 통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만나게 되죠.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조금씩 배분해서 자동화 수입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보다 현장에서 생생한 리얼 영상으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